이번 시간은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더하기 버튼은 크리에이트로 만드는 창이고요. 첫 번째는 3D, 이 두 번째는 2D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만든 형태를 가지고 이 마드파이에서 편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단축키를 넣어 놨는데 여기 들어간 명령어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디트 스플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Alt W를 눌러서 확대를 하고 여기 그리드는 제가 G를 눌러서 끄도록 할게요. 렉탱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집창이 없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그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고요. 보통은 라인을 그리게 되면 편집 명령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인만 유일하게 이 편집창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곧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편집 명령 창. 근데 렉탱글, 이 사각형에는 왜 없나? 이 사각형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만 들어가 있고 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때 사용하시는 게 에디트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면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렉탱글과 에디트 스플라인. 그런데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제가 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점을 잡고 무브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찌됐든 이 형태가 변하는데 이때 제가 다시 뭐든지 작업을 하시고 나갈 때는 사용했던 버튼을 꼭 꺼주셔야 돼요. 렉탱글 갈 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디트 플라인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강제적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은 에디트 스플라인을 다시 돌아왔을 때 나중에 오류가 생기거나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만약에 렉탱글을 그리시게 되면 이때 편집창에서 에디트 스플라인도 쓸 거예요. 이거는 사용해야 될 시기가 있고요. 이거 말고 처음부터 편집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컨버트 to에 에디트 스플라인이랑 비슷하게 생긴 에디터블 스플라인이 있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에디트 스플라인의 차이점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에디트 스플라인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지만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렌더링이요. 일로 와 볼게요. 여기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렌더링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에는.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뭐냐? 렌더링 기능은 렌더링을 돌렸을 때, 그 다음 뷰포트, 미리 보기, 미리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원형으로 할 거냐, 사각형으로 할 거냐, 높이는 어떻게 할 거냐, 두께는 어떻게 할 거냐. 점을 잡고 잘 안 보이면 F3을 눌러 볼게요. 점을 잡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값을 이렇게 원형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에디트 스플라인에는 렌더링이 없어요. 렌더링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없네? 어딨냐? 렉탱글에 들어가 있어요. 렉탱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않았는데 막상 과거로 들어가면 오류 메시지가 떠서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그런 편집을 이걸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렌더링 값을 주고 싶어. 그러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렌더링 값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렌더링을 쓰기 위해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렌더링을 굳이 필요 안 한다. 그럼 에디트 스플라인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그게 다예요. 렌더링 값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에디터블의 또 다른 차이점을 제가 이 에디트 풀리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박스를 좀 천천히 할게요.
더하기 버튼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이 지오메트리 박스로 갈게요. 박스를 가서 박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 명령으로 가시면 이제부터 이 3D를 제가 편집해서 쓸 거예요. 그때 쓴다는 게 에디트 폴리. 폴리는 뭐냐? 이 3D를 편집할 때 쓰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디트 메시, 에디트 폴리, 뭐 그 외에 뭐 에디트 패치, 에디터 패치도 있네요. 근데 이제 폴리랑 메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 폴리만 쓸 겁니다. 면을 잡고 제가 여기를 지울게요. 삭제. 삭제는 델리트를 눌러주시면은 삭제가 되고요. 이 부분도 자꾸 지워볼게요. 삭제.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쉘이라는 걸 써볼게요. 쉘은 뭐냐? 이 에디트 폴리 말 뜻 그대로 면 3D의 두께를 주는 게 쉘입니다. 3D의 두께요. 그럼 옆에 있는 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 쉘 잘 기억하세요. 3D의 두께. 그래서 제가 배치를 할 때 에디트 폴리 3D 편집 아래다가 배치를 했어요. 쉘은 이렇게 아웃 바깥쪽 두께를 줘볼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3D의 두께를 주는 게 쉘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잠깐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 얘기했었죠? Shift를 누르고 잡아 당긴 다음에 복사. 우리는 오늘 카피만 사용할 겁니다. 인스턴스는 복사해서 인스턴스 하면 얘를 편집하면 같이 편집돼요. 그래서 카피를 쓸 겁니다. 얘랑 얘랑은 다른 거예요. 둘이 똑같은 형태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가 있어요. 아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걸 설명을 했었죠. 에디트 스플라인과 에디터블 스플라인의 차이점을 제가 다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폴리로 왔어요. 에디터블 폴리와 에디트 폴리의 차이점은 뭐냐? 에디터블 폴리 하는 순간 이게 달라진 점을 혹시 보셨나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제가 이쪽 상자를 눌렀을 때는 이 세 가지 박스일 때, 폴리일 때, 쉘일 때 다시 일로 갔을 때는 과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블의 단점이 뭐냐면 과거에 작업했던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편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쉘을 잠깐 끌게요. 끄고 폴리에서 나는 선을 잡고 요거 위로 잠깐 시프트로 복사 한 번만 할게. 시프트 누르고 잡아 당겼어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면 잡고 이 부분 인셋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 그러고 델리트로 지워볼게. 다 편집을 했어. 그리고 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에디터블 폴리에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는 여러분이 신중하게, 특히 3D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라인은 달라요. 라인은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고, 3D는 에디터블 폴리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익스트루드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혹시 렉탱글 그리게 되면 라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3D가 돼요. 한번 렌더링 값이 켜져 있으면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꺼주면 계속 또 꺼집니다. 렌더링 값을 끄고 익스트루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정확히는 뭐 내밀기라는 뜻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위로 한번 내밀어 볼게요. 어마운트 값이 두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100이라고 하면 뭐 100mm니까 한 10cm 되겠죠. 10cm가 됩니다. 그 밑에 세그먼트라는 거 있네. 이때 이 세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F4. 지금 F4를 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꺼져 있을 수 있어요. F4는 이렇게 면과 선을 동시에 보이는 게 F4고요. F3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선만 보입니다. 그 F4를 왜 했냐? 세그먼트를 추가. 이 세그먼트는 이렇게 관절을 추가할 수 있구나. 이 관절이라는 뜻으로 제가 왜 표현을 하냐면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복사를 하는데 카피로 할 거예요. 하나는 세그먼트를 안 주고 하나는 세그먼트를 무수히 많이 줬어요. 무수히 한 30개 정도 줬어요. 익스트루드도 좀 길게 해줬습니다.
이 치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길쭉한 느낌이 되면 됩니다. 편집 명령어는 제가 여기 단축키를 고작 10개밖에 넣지 않았지만 마더 파일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다 편집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많죠. 제가 단축키로 넣은 건 자주 써서 넣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 잘 안 써서 뺀 건 아니에요. 이걸 다 자주 쓰는 걸 다 여기다 넣게 되면 너무 빼곡해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밴드라는 명령어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밴드는 말뜻 그대로 구부린다는 건데 어떻게 구부러질까? 얘는 관절이 없어요. 관절이 없으면 구부러지지 않죠. 밴드. B라고 누르면 바로 밴드가 떠요. 밴드를 해서 앵글 값을 줄게요. 이렇게. 어, 얘는 이 형태는 구부리는 형태인데 안 구부러졌다는 거는 관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얘는 지금 제가 무수히 많은 관절을 추가했죠. 그리고 밴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앵글 값을 줍니다. 어때요? 관절에 맞춰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세그먼트를 관절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마더파일 리스트에 자주 사용하고 좋은 명령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단축키 외에도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스플라인, 폴리, 익스트루드, 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박스를 하나 꺼낼게요.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꺼내고 제가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얘는 지금 세그먼트가 없죠. 관절이 없어요. 얘는 제가 세그먼트 여기 박스에도 편집창이 있어요. 세그먼트를 제가 한 3개, 3개, 3개.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생긴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면은 구부러지지 않게끔 잡아줘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선과 그 다음 선은 여기에요. 이 중간에 잡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걸 잘 쓰면 재미있는 모형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터보 스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좀 이상하죠? 여기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부드러움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개를 했을 때 이 세그멘트가 정확히 2배만큼 늘어납니다. 2배에서 다시 또 그 안에서 2배, 그 안에서 2배, 그 안에서 2배. 그런데 저는 이거 웬만하면 3까지만 써요. 이거를 많이 쓰면 당연히 부드러워지긴 한데 이걸 잡아 당기지 마세요. 절대로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점이 추가될수록 데이터 용량만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장했을 때 이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박스를 아까 이 관절이 얘는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구가 돼 버리는 거고 얘는 여기서 가운데서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했을 때 3개까지 줄게요. 그럼 이러한 형태. 이 가운데는 플랫하죠. 평평해지고 나머지는 완만하게 그 거리만큼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터보 스무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 터보 스무스를 요 의자에 적용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터보 스무스라고 개수는 3개. 그럼 이러한 형태의 곡선형 의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요거를 터보 스무스로 제가 3개까지 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보 스무스는 이러한 기능이고 다음 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각각의 기능들 중요한 거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제 파일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UVW 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질도 함께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커스터마이즈에 유닛 셋업을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유닛 셋업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바꿔주실 거고, 시스템 유닛 셋업은 이거는 이제 단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는 거라면, 이건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 사용해야 되는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보통 아마 인치로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새로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만들기로 들어와서 이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세우면 여기 치수가 보이죠. 박스의 사이즈는 500 정도 줄게요. 500, 500. 너무 커서 검정색 화면이 된 게 아니라 아까가 워낙 작았던 거고요. 500이라고 해봤자 50cm 밖에 안 돼요. 뭐 크기가 의자 하나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제가 Z라는 명령 알려드릴게요. Z. Z를 하게 되면 이쪽도 Z, 이쪽도 Z, 이쪽도 Z.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죠. 줌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재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매티리얼 에디터에 재질이 있는데 저랑 창이 다르게 뜨실 수도 있어요. 길게 누르게 되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마우스를 길게 눌러서 첫 번째 거로 들어갈게요. 아마 이 재질 창이 저랑 똑같이 뜰 수도 있고 혹은 다르게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디퓨즈는 어떠한 형태로 뜨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퓨즈, 색상, 컬러를 바꿀 수 있고요. 이 구슬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구슬을 미리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꾸지만 컬러 옆에 있는 슬롯 상자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다가 그냥 뭐 벽돌 재질 뭐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의 재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의 재질을 구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넣냐? 이 컬러 바꾸는 곳 옆에 슬롯 창을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뜹니다. 가장 위쪽에 비트맵이라고 있어요. 맵, 뭐 여기에 있는 창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를 열어 주셔야 돼요. 비트맵, 비트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폴더 창이 뜹니다. 여러분의 맞는 경로로 찾아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재질을 잡으시고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재질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재질이 이렇게 보이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만에 하나 이 리얼 월드 스케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커스터마이즈 프리페런스에 기본적인 이 텍스처 유즈 리얼 월드 텍스처를 끄셔야 돼요. 저는 꺼져 있죠. 그러고 나서 OK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이 재질 미리 보기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버튼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번 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프리페런스의 이 부분을 꺼주셔야 합니다. 이건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재질창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때 재질창을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이 방에 들어온 것, 이때 비트맵 방입니다. 제 비트맵으로 재질을 넣었죠. 이게 경로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셔야 여기에서 뭔가를 또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재질을 넣을 때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해서 이 재질을 넣어 줬는데 재질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재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 가운데 줄 이 부분에 Show Standard Map in Viewport라고 해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보여요. 지금은 다행히 바로 보입니다.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냥 색으로만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벽돌에 한 컬러로 그냥 단색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UVW 맵이에요. UVW 맵을 쓰실 때는 이거는 XY축만 적용된 거예요. Z축은 꺼져 있죠. 무슨 뜻이에요? 꺼져 있으니까 이 재질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보통 UVW 맵을 사용할 때 꼭 박스로만 씁니다. 박스요. 이 UVW 맵은 이 500, 500, 500에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스케일에 맞추려면 이거를 재질을 늘리거나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한 2000에 2000, 높이는 한 1000, 1000, 1200 정도? 1500 줘도 되겠네요. 1500.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UVW 맵이라고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눈동자는 이 UVW 맵 적용을 껐다 켰다 하는 거지만 여기 화살표 방향은 기즈모라는 것이 숨겨 있어요. 얘는 축인데 얘를 움직이면 이 돌의 형태를 제가 이동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스케일을 제가 원래대로 할게요. 500개, 500개, 500으로. 그래야 좀 많은 벽돌이 보이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브 말고 회전도 있죠.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돌리게 되면 벽돌이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대로. 그때 이 회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다음부터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아가게 됐어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Z로 나는 정확히 45도만큼 돌아갈 거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한 값을 알기 때문에 45, 마이너스 45를 입력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회전값을 기억을 못할 때는 차라리 UVW 맵을 가감하게 여기에 삭제 버튼이 있죠. 리무브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로 하나 만드시고 박스화 시키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UVW 맵입니다. 재질을 이렇게 변경해서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별로 늘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UVW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 했던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하자마자 컴퓨터를 키자마자 매번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항상 체크는 해주세요. 요게 만약에 맞지 않으면 팀원 간에 작업할 때 스케일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설명했고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페런스에 여기 유즈 리얼 월드 텍스처가 켜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꺼져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간혹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VW 맵과 이 간편하게 재질 넣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는 같이 사용하시면 편할 수 있고요. 우선 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곧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탑뷰를 제가 Alt W로 큰 화면으로 키운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 면적의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렉탱글을 그릴 때 우측에 이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되겠죠. 이거는 가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좌우로 길이를 제가 한 5m 정도 잡을게요. 둘 다 5m로 줄까요? 5m. 5m는 돼야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면적이 되니까 5m.
되게 많이 준 건 아닙니다. 5m라는 면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라인을 연습 삼아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이 그리드가 거슬려서 G를 눌러서 그리드를 끌게요. 우선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찍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그런데 이걸 지그재그로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 볼게요. Alt W로 나오게 되고 이걸 Z를 눌러서 전체로 볼게요.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Alt W로 얘를 연결을 한다고 쳐도 모양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지그재그가 크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높이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변화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라인 하나, 첫 번째 라인, 이 라인 하나만 잡아주세요. 딱 첫 번째 라인이요. 그 다음에 수정창을 들어갑니다. 얘 라인 자체는 edit spline 혹은 editable spline, 렌더링 값을 가진 편집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이 가장 좋은 애예요. 그래서 굳이 edit spline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제일 좋으니까. 이때 attach라는 명령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attach라는 것은 뭐냐? 라인을 합치는 기능입니다. 꼭 순서대로 합쳐주세요. 이때 제가 라인 하나를 더 그릴게요. 라인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태치를 할 때 제가 아까 위에서부터 그렸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린 건 밑에서부터 그렸습니다. 이때 제가 여기 셀렉션에 점을 잠깐 잡고 디스플레이 쇼 버텍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숫자가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을 1번 아래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밑에서부터 그렸기 때문에 아래가 1번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제가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섹션. 그러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번은 1번끼리, 다시 그 1번은 1번으로 연결이 돼요. 이때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랑 연결될 때 1번과 1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 했을 때 이렇게 선이 엉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라인에 와서 버텍스 점을 활성화 하시고요. 얘를 1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Make First를 눌러주시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선택한 점을 1번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나올 때는 버텍스를 꼭 다시 눌러서 꺼주셔야 돼요. 다시 누르는 게 꺼주는 겁니다. 크로스 섹션 연결이 잘 됐죠. 다시 확대해서 전 4개 화면 보이게 해서 이때 이거 F3을 제가 크로스 섹션은 선만 연결되는 거고 이때 서페이스까지 해주셔야 이렇게 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F3은 선만 보이고요. F4는 면과 선이 함께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밑에서 봤을 때 그냥 평평해요. 이 선 꺼볼게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이 부분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다시 라인으로 가셔서 점을 활성화한 다음에 얘를 높이 값을 살짝 올리고 이쪽은 오히려 내리고 이 부분은 높이값. 높이값 올릴 때 이 파란 색깔, 혹시 이게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은 요 엑시스 축이요. 요거를, 이 엑시스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XY 자석 눌러주시고 Z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혹시 이거 안 켜져 있는 분, 마우스
가장 왼쪽 구석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 여기 엑시스 꼭 체크해 주셔서 원하시는 방향에 넣어 주시면 돼요. 높이 조절하시고요. 이건 좀 내릴게요. 뭐 이 부분, 뭐 우선 다른 데는 크게 뭐 건진 데도 있고 건들지 않은 데도 있고, 크로스 섹션 서페이스 모양이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형태가, 이건 약간 지형 만들 때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떠한 뭐 형태를 만드는데 지금 너무 이게 직선이라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뭐 응용 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터보 스무스를 해버리면 좀 부드러워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끝에만 살짝 부드러워지는 거고, 터보 스무스 잠깐 끌게요. 라인으로 다시 버텍스로 가셔서 어, 이 전체 말고 이 안쪽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스무스, 부드럽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크로스 섹션 안에서도 스무스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너보다는 연결된 선이 좀 더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섹션과 서페이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UVW 응용 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질을 한번 또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재질 비트맵으로 한번 가서 비트맵, 제가 요 배치도라는 걸 한번 구해봤어요. 배치도, 이거는 뭐 카카오 지도나 뭐 네이버 지도 해서 캡처해서 만들 수 있는 지도입니다.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미루 봐볼까요? 이렇게 생긴 지도예요. 이런 거를 뭐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당연히 안 보이죠. 미리 보기부터 그래도 안 보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된 경우는 미리 보기를 해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UV 덜맵을 사용을 해주셔야 이렇게 재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에다가 여러분 항공 이미지를 이렇게 결합해서 넣을 수도 있다. 지금은 좀 어색하겠죠? 정말 뭐 산의 느낌의 이미지를 구해왔다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지형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탑뷰로 다시 와서 요번엔 크로스 섹션 서페이스, 건축물 독특한 형태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데, 라인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뭐 찍어 줄게요. 닫아주고, 이때 단축키 한번 써볼 수도 있어요. 숫자 1번, 숫자 1번을 누르시면 한 번에 버텍스가 불이 들어와요. 저는 일일이 들어왔는데, 단축키 숫자 1번 왼쪽 상단에 있는 숫자 1번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스무스. 그럼 2번은 뭘까요? 세그먼트예요. 3번은 스플라인.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때 제가 Alt W 눌러서 프론트로 올게요. 프론트. Z 눌러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때 그리드 꺼버릴게요. 복사를 할 때 카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뭐 개수를 한 5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방법 이렇게 하나만 복사했습니다. 얘는 복사했죠, 일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 오른쪽 눌러줄게요. 그럼 어태치가 있어요. 이게 단축키예요. 일로 찾아서 어태치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돼요. 어태치 합치기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태치를 하고 나서 꼭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취소가 딱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눌렀으면 꼭 꺼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스플라인, 제가 이제 이거를 요거 스케일이요. 가운데를 잡고 살짝 늘리고, 얘도 가운데 잡고 살짝 늘리고, 얘는 조금, 얘는 오히려 줄여줄게요. 그리고 얘도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높이도 아래로 내릴게요. 저는 이거 QWER로 단축키를 씁니다. 여기까지
클릭하기가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단축키 쓰고요. 크로스 섹션, 그다음 서페이스. 그럼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제가 이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이 라인은 아니라 3D를 보면서 수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잘 쫓아오시면 이 부분을 버튼을 끄고 키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미리 보기를. 서페이스까지 적용된 거를 난 보고 싶어. 아무리 라인으로 와도 이거를 다시 끄게 되면 라인 온전히 라인만 보이게끔 켜주시면 서페이스 적용된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라인인 상태에서 서페이스가 보이니까 3D를 보면서 이렇게 편집하기가 되게 좋아요. 편집하기가 좋죠. 이거 살짝 이동도 해보고, 그래서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Alt 휠 누르면서 자유자재로 이 형태를 다듬으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뭐 이쪽은 살짝 올리고 뭐 독특한 형태가 되긴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또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이거를 Shift로 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라인에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버텍스는 점을 하나씩 따로따로 잡거나 뭐 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버텍스, 세그먼트는 선, 끊어져 있는 선을 따로 잡는 거, 스플라인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을 잡을 때 스플라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스플라인을 복사를 하게 되면 어태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내 몸 안에서 복사를 한 거예요. 얘는 따로 복사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객체라서 합쳐준 거고, 내 몸 안에서 잡아서 복사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어태치로 인식이 됩니다. 다시 스케일로 가셔서 늘리고 또 늘리고 뭐 또 모양 만들면 되겠죠. 절대로 저는 똑같은 모양 얘랑 똑같이 못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크로스 섹션 스무스로 체크하고 서페이스. 왼쪽과 오른쪽은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어태치를 해줘야 되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동 어태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되돌려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으로 이대로 그냥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을 할 건데 에디트 폴리. 이제부터 얘는 3D죠. 폴리화 됩니다. 그래서 몇 단계가 됐어요? 라인, 크로스 섹션, 서페이스, 폴리. 그 다음에 면을 잡고 제가 이 면을 다 잡은 다음에 여기 인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셋이 뭐냐? 바이 폴리건. 얘를 그룹 말고 바이 폴리건으로 바꾼 다음에 이 사이즈를 살짝 위로 당길게요. 그러고 나서 체크. 한번 지워볼까요? 그냥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때 F4 잠깐 끌게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여기다 쉘 한번 줄까요? 쉘. 쉘로 두께를 바깥쪽 뭐 10, 20. 이거 검은 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얇아서 그런 겁니다. 두껍게를 주면은 오히려 검은 게 사라져요. 너무 얇아서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여서 깨지는 것처럼 오류가 나는 건데 깨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로는 뭐 레티스라는 명령인데 요거는 뭐 가볍게 제가 주전자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F4를 누르면 주전자의 세그먼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수정창을 한번 놔볼게요. 이때 레티스를 누르면 레티스가 왜 이런 형태가 됐냐? 이 주전자 사이즈가 우선 너무 작아요. 54면 5.4cm라는 거니까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러면 우선은 주전자를 최소 그래도 못해도 한 200은 줄게요. 20cm는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20cm면 그래도 아직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250 정도. 이 상태에서 레티스를 줄게요. 그럼 뭐 말도 안 되게 나오진 않죠. F4를 눌렀습니다. 레티스라는 거는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고유의 선들 있죠. 선들을 3D화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된 부위를 또한 어떠한 구의 형태를 주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선을 뺄 수도 있고 이 구를 뺄 수도 있어요. 이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조인, 연결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뭐 독특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만, 연결되는 선만 해주는 거고, 뭐 그 다음 보스는 뭐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라인에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 사이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 20 주면 원형, 좀 더 많이 주면 뭐 더 많은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데, 이걸 많이 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점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인으로 바꾸고, 조인 부분을 제가 뭐 이거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늘리게 되면 이 형태가 구의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대신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지금 무거워졌어요. 좀 컴퓨터가. 좀 줄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레티스라고 하는데, 이거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만들기 버튼으로 들어왔어요. 만들기 버튼.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스피어, 하나는 지오스피어. 차이점은 F4를 눌러보시면 알아요. F4를 눌렀더니 그냥 스피어는 사각형으로 구성이 된 거고, 얘는 삼각형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사각형으로 구성된 형태는 수정창에 얘가 3D죠. 그러면 3D 편집이니까 에디트 폴리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리건 면을 잡고 프론트로 와서 그리드 좀 끌게요. 드래그 할 때 여기 잡지 마세요. 바깥에서 드래그 하세요. 삭제하면 이렇게 반듯한 형태를 자를 수가 있죠. 사각형이니까. 그런데 얘는 삼각형이니까 반듯하게 절대 못 자릅니다. 어디 하나 삐뚤빼뚤해요. 이거 자르다 보면, 잠시만요. 요건 반듯하게 자를 수 있겠네요. 요 각도에서는 자를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어떠한 각도에서도 자를 수 있는데 요건 가능하네요. 어찌됐든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요 삼각형 지오스피어를 갖고 뭘 할 거냐, 에디트 폴리를 누를게요. 3D 편집 창이고요. 이때 엣지, 선을 잡을 거예요. 엣지는 선, 이 보더는 전체 선. 이건 보더가 크게 잡힐 게 없어요. 무슨 뜻이냐? 보더는 끝나는 선이에요. 얘는 끝나는 지점이 없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끝나는 지점이 있죠. 제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끝나는 지점. 보더를 잡게 되면 이 드래그를 해도 얘밖에 안 잡혀요. 무조건 끝나는 지점만 잡히기 때문에. 다시 끄고 나올게요. 이거 만약에 안 끄죠? 얘 물체 잡으려고 해도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꼭 끄고 나오셔야 돼요. 엣지를 다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선을 추출할 겁니다. 이 선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 쉐입을 만들 건데 여기 써있죠. 크리에이트 쉐입이라고 돼 있어요. 쉐입을 뽑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무스. 이 자체를 스무스하게. 스무스는 이 끝나는 지점이 부드럽게 되는 거. 라이너는 직선, 원본 그대로 뽑아내는 거를 뜻해요. 그러면 원본 한번 뽑아볼게요. 원본 뽑고 엣지 요거 꺼주셔야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아무나 잡을게요. 잡고 무브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잘 뽑혔죠. 이게 겹쳐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움직여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 선 그대로 뽑히는구나. 이 상태에서 레티스를, 아까는 레티스 선을 뽑지 않았을 때는 바로 레티스를 딱 입력하면 이런 3D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응용 버전이에요. 레티스 말고 라인으로
이 크리에이트 쉐입을 해서 라인으로 뽑은 거는 렌더링 값을 줄 수 있어요. 렌더링 값. F4 누를게요. 렌더링 값. 렌더링 값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값을 쓰게 되면요. 레티스보다 좀 더 깔끔하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엣지를 다 잡고 크리에이트 쉐입, 요번에 뭘 할 거냐? 스무스 한번 해볼게요. 스무스를 하게 되면 요렇게 지금 렌더링 값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조명 갓으로 써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레티스는 나중에 이 형태를 골조를 난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럼 레티스 바로 누르셔서 선으로만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굵기라든가 세그먼트 같은 것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사이드 값이요. 여기서 굳이 세그먼트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사이드 값만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레티스에서 제가 여기 없는 다른 기능 하나 추가로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많이 쓰는 건데 ffd라는 명령어예요. ffd 333을 써볼게요. 그러면 총 XYZ로 3개가 생깁니다. 이때 FFD를 컨트롤 포인트를 꼭 눌러주셔야 원하시는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고 Z축으로 살짝 아래로 누를게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3D를 편집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잡아 당기면 이런 형태가 되죠. 끄고 나올게요. 나와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 이 독특한 모양 만들 때 FFD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FFD 요번엔 제가 가운데를 잡고 살짝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끄고 나오면 뭐 이렇게 독특한 모양 잡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있을 때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했던 게 있었죠. 밴드라는 거, 구부리는 거. 그래서 그러한 언어 뭐 요번에 뭐 밴드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하긴 했지만 밴드를 한번 했을 때 밴드 구부러지는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기능이 되고요. 너무 잘못하면 이렇게 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밴드 외에도 뭐 한번 트위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트위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트위스트라면 이 형태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트위스트.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집 명령어를 여러분이 제가 알려주지 않은 거를 또한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나만의 많이 쓸 수 있는 명령어를 응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걸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티스 했으니까 레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레스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아, 이거는 제가 그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드렸었죠. 프론트 뷰 한번 가볼게요. 항상 하면 저는 이제 와인잔 만들기 했었는데, 요번엔 와인잔은 식상하니까, 잠깐만요. 렌더링 값이 혹시 켜져 있으면 꼭 꺼주세요. 이거 만든 거 다시 지울게요. 뭘 만들까? 그냥, 이거 혹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모양이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 워드 칠 때 지우기 버튼, 백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우기 버튼, 백스페이스 하면 되돌아가져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고, 1번 누르면 이 버텍스가 활성화가 돼요. 다 잡고, Alt가 백입니다. Alt가 백이. 컨트롤 추가. 여기 번호 잘 보세요. Alt 더하기 빼기 바뀌죠. Alt가 빼기. 왜 끝에 거를 좀 빼줄 거예요. 끝에 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만 스무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모양 잡아갈 거예요. 무슨 모양인지는 뭐 이따 완성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무슨 모양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이렇게 해서
레스를 하는데 이때 레스 할 때 이 축이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스가. 그런데 저는 지금 요 모양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엑시스 잠깐 꺼보면 이 사이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이렇게 깨져요. 이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스 이 축을 얘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돌아라. 그러고 나서 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안 깨지죠. 그러고 나서 약간 이렇게 각이 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각지죠. 지금 각이 졌어요. 세그먼트가. 그래서 이 레스에도 기능이 메시가 있고 패치라는 애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만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메시는 좀 각이진 느낌. 그 다음에 이 패치를 누르게 되면 오히려 면 개수는 줄어든 것 같지만 부드러워지죠. 패치는 이렇게 자체적인 곡선을 뜹니다. 메시는 정확한 이 가게 형태로 연결된 거고요. 패치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면들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폴리를 누르는 순간 면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패치로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던 이 라인을 통해서 언제든 편집이 가능해요. 요거를 뭐 이렇게 다시 당기고 뭐 올린다. 뭐 이렇게요. 다시 가볼게요. 얘는 좀 더 내려주면 좋겠네요. 어때요? 모양이 바뀌었죠? 다시 라인 들어갔을 때 살짝 내리면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라인 하나 갖고도 이런 형태를 만들고 더군다나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레스라는 기능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을 뭐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라인을 그리게 되면 제가 이걸 좀 더 확대할게요. 라인 자체에 이 라인에 이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많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저 버텍스일 때,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전체 스플라인을 썼을 때 이 사용하는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되고, 얘를 폴리화 시키면 폴리에서도 마찬가지. 점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명령어들 되게 많죠. 뭐가 명령어가 다양하게 있죠. 선에서 쓰는 명령어들 여기 에디트 엣지에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명령어, 이 보도에서 쓰는 명령어 이름이 바뀌죠. 면에서 쓰는 명령어, 전체 면에서 쓰는 명령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그 다음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